대파 한 단에 얼마? 보셨지 않습니까? 코미디입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가격을 맞춰서 한우로마트가 아부를 한 거죠. 부산이 보수 텃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 부마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핵심적 지역이고 또 1987년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그 초기에 그 출발점도 또 부산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보수 텃밭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래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지역 또는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가 최저 20% 최고 3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이고 그 감사한 마음인데 저는 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저의 초심을 유지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엑스포 실패 뭐 등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무심함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이 결합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강령이 있는데 저희의 강령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입니다. 그건 뭐 저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자로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다 동의되어 있다 한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그걸 넘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시장 뽑을 때 부산지검장을 뽑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 자체가 분권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장 상급자를 선거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장 직선제라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 개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에 없는 공약으로 없는 강령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재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권. 그 예산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예산 편성권을 갖는데 예산 편성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부도가 난다,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80몇 프로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70몇 프로를 주장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80몇 프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줘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 줍니다.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을 속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 원리에 절대 어긋난 행동입니다. 돈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습니까?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강령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강령적 차이 말고 지금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우리 일당이고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을 생각하고 행동과 발언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나 정책 등이 있다면 그 조국혁신당 정책위에서 발표할 생각인데,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한 윤석열 정권의 방식은 대파 한 단에 얼마 보셨지 않습니까? 코미디입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가격을 맞춰서 하나로마트가 아부를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물가가 내려갈 리 없고, 사과값이 한 개에 10,000원 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과 수입한다 하더만요. 이런 식의 그 정책은 펼지 않을 것이고, 상세한 것은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제가 뭐 특정 학벌을 가지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뭐 선발 기준 나중에 뭐 리스트업을 양쪽 라인업을 보시면 남녀 라인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희 정책위 의장이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신데, 그분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정책 통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 포럼이라는 큰 단체를 이끄셨고 그 상임 운영위원장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 와 있고, 다음 주부터 그 서왕진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다 밝히실 것이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여러 가지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으로 목표 의석이 10석이라는 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인터뷰하시다 보면 뭐 이런 조건 하에서 저런 조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뭐 어떤 분은 12석, 어떤 분은 15석 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10석이 목표고 원내 3당이 목표다라는 것을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발표할 때 이미 그때 말을 했습니다. 바꾼 적이 없고, 물론 희망사항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그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주시면 좋겠다. 근데 현재로는 더 겸허하게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더 굳히고 더 겸허하게 나갈 생각, 그런 자세로 활동할 것입니다.